그런데 시장에서만 물건 사고 파는 거 아니잖아요. 남새 상점, 물고기 상점. 누가 봐도 네, 물고기 상점입니다. 평양에 있는 대형 상점들은 다 카톡이 끌고 들어가서 나올 때는 카드 계산하고 개인들한테 받은 호박이나 배추를 거기다 쌓아놔요. 그러면 1,300원씩 파는 거예요. 북한 사회와 주민 생활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보는 북한이 궁금해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북한의 시장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또 장마당에서 지금의 종합시장으로 어떻게 성장했는지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여전히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영상점에서도 개인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나눈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놀랐고요. 북한 시장이 가져온 북한 경제 변화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 김영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주선아 씨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두 분이 모두 북에서 오신 분들이잖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우리 김영희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상업 유통망에 계셨었던 거죠? 제가 3대혁명 서저로 3년 동안 상업유통 기관에 나가 있어서 물건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판매되는지 너무 잘 봤죠. 그렇죠. 국영 유통망에서 네네. 근무를 하신 적이 있었고 그다음에 주선아 씨는 실제로 네. 시장에서 현업을 하셨죠. 현장에서 전 뗐죠. 네, 지난 시간에 들었듯이 이 북한 당국이 허가한 종합시장이 현재 400개에서 500개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럼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겠어요?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은 90%는 다 시장에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종합시장이든 뭐 메뚜기 시장이든 그러니까 북한 여성들은 거의 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죠. 이제 좀 종합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그렇죠. 그런 예. 그 정말 시장인 거고 메뚜기라는 건 그 주변에서 눈치를 싹 메뚜기처럼 보면서 노점을 몰래 장사를 하는 분들이죠. 종합시장 안에 자리가 한계가 있으니까 거기를 못 들어가니까 먹고 살아야 되겠지 할 수 없죠. 네, 오늘 또 메뚜기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 화면을 보면 여성분들이 장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그게 왜 그러냐면 북한은 이게 여성들은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이러면 회사를 사직할 수 있는 이유가 돼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는 무조건 북한은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남자는 사직이 가능하지를 않아요. 그런데요, 보면은 뭐 연령대로는 아무래도 주부들이 여성들 가운데선 주부들이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 가사노동도 해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그 부담이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예전에 처음에는 저희 90년도 후반만 해도 저희가 시장에서 장사를 하고 집에 와서 밥도 여성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걸로 받아들이고 남자는 직장에 나가서 돈을 못 벌어와도 남자는 조직생활 해야 되니까 그냥 점잖게 틀을 차리고 앉아서 여성이 해주는 그런 밥을 먹고 이랬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그게 아예 전체적이진 않지만 70% 이상은 다 변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도 시장에 가면 남성들이 적잖게 보여요. 그래도 이제 화면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좀 오래전 화면이긴 합니다만은 북한의 가장 유명한 그 평양 통일거리 시장 화면 보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어요. 뭘 파는지요? 네. 뭐 파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서 이제 뭐 수산물도 파는 거고, 농산물도 파는 거고, 뭐 각종 공산품까지 파는 그야말로 종합적으로 모든 걸 파는 종합시장이 된 거예요, 저게. 굉장히 많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도 보면 영업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북한도 시장 영업시간이 있나요? 네. 북한도 영업시간이 있죠. 근데 그것도 사계절에 따라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해가 길기 때문에 뭐 저녁에 한 7시, 8시까지는 시장을 개방하고 겨울 같은 때는 이제 북한은 가로등이 없고 사고가 많이 나고 해가 금방 지니까 5시까지. 해질녘까지네요. 예. 그런데요, 이 시장 모습을 보면은 뭐 이 상당히 좀 이렇게 시장 상인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굉장히 좁아요.
한 사람이 앉아있는 요 폭이 40cm. 이게 남한처럼 저처럼 이렇게 살이 자꾸 찌면 절대 앉을 수가 없죠. 딱 40cm 요거.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요 자리를 2개를 하는 거죠. 그냥 80cm. 그다음에 이것도 이제 교대별로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점포가 아니라 매대라고 부를 수밖에 없겠네요. 매대죠, 이게. 매대.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 그 우류 매대가 40cm였는데 사람이 삐배 앉는 것도 막 불편한데 그 40cm 안에 내 물건을 다 보여줘야 그러니까요. 되니까. 그게 궁금해요. 예, 그래가지고 엄청 또 머리를 씁니다. 또 거기에 해당하는. 상품을 진열을 해야 되잖아요. 예, 뭐 사람이야 서 있으면 되지만. 그러면 이제 제 뒷면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그 고기 국물 같은 거 올렸다가 설치하고 거기다가 옷을 다 걸개를 해서 걸어놓고. 망에다 걸어요. 예,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네.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야겠네요. 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한꺼번에 놓지 못하고 물건은 그럼 다른 데다가 또 놓고서 팔아야 되겠네요. 요즘은 또 뭐냐면 시장관리소마다 또 창고가 있어요. 그래서 보관을 하는 거죠. 저녁에 내가 이게 시간이 이제 시장을 닫아야 되니까 퇴근 시간이면 내가 가면서 그거 물건을 다 집에까지 또 꼬이꼬이 가져갈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창고에다가 보관을 하고 시장관리소는 보관료 받고. 그러니까 좀 시청자 여러분 좀 들으시면서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지금 시장 주변에 창고업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요, 이게 카드 돼요? 아니요, 현금. 현금 무조건. 그렇죠. 그 현금은 어디 돈이에요? 중국 돈입니다. 제가 2012년도에 대한민국에 왔는데 그 전에도 북한에서는 채소까지도 중국 돈으로 해산해서는 그러니까 국산 돈을 쓰는 사람들도 얼마 있지만 사람들 자체가 부피가 많다고 영 시끄러워합니다. 그 비 달라고. 비가 중국 돈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모든 거래를 다 비로 했습니다. 중국 돈. 네. 그거를 이제 북부 국경지대하고 중부지대하고 조금 구분을 해봐야 되는 게 평양시, 평안남도 이런 쪽은 주로 이민폐보다 달러를 많이 사용을 하고 대신 달러는 잔돈이 없기 때문에 100달러, 50달러짜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는 것만 거래가 되고 그 아래는 북한 돈으로 거래가 되고 근데 요즘은 이민폐가 저 북부 국경지대에서 쓰다가 지금은 중부지대로 쭉 지금 들어오고 있대요. 다국적 돈이 거래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이제 평양 통일거리 시장 뭐 시장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뭐 평성시장 그리고 황해도 사리원시장, 함경북도에는 수남시장, 뭐 회령시장 이렇게 각 도마다 종합시장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 보면 뭐 화개장터 뭐 이런 유명한 시장들이 있죠. 남대문시장, 동대문, 뭐 의류시장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북한에도 이렇게 특색 있는 아주 뭐 특이한 시장들이 있나요? 평성시장이 그렇게 크다고 들었어요. 평안남도 평성시, 평양 바로 옆에 있는 것은 저 양강도 물건, 라진선봉 물건, 저 신우주 물건, 북부 국경지대에서 들어오는 물건을 싹 다 받아가지고 전 지역에, 북한 전역에 뿌리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북부 국경지대, 뭐 신우주 모든 북한에서 자영업을 하든 배로 들어오든 난 포항을 통해서 배로 들어오든 모든 물건은 평성시를 통해서 뿌려져 나간다. 해산에도 다시 나가는 거예요. 저기 들어왔다 다시 여기서 이렇게 뿌려져 나가는 거죠.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평성시인 거죠. 그냥 허브 시장이네요, 거기가. 저희는 양강도다 보니까 국경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해산시장에 가면 어떤 소문이 도냐면 고해뿔 놔두고 다 있다. 이 세상에 고양이의 뿔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장 안에 들어가면 없는 거 놔두고는 다 있다 할 정도로 해산시장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 수남시장에 딱 가니까 입을 다물게 되더라고요. 말을 말아야지. 왜요? 너무 크고 거기는 도매장입니다. 한두 개를 파는 매장도 있지만 전체적인 수남시장은 공업품, 식료품, 그거 가전제품까지 다 도매를 해주는 것이어서 그 크기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제가 그 매장 돌았는데 아침에 들어갔는데 정말 꼼꼼히 돌아보면 하루 종일 걸립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크군요. 큽니다. 예, 그리고 아예 건물처럼 돼 있는 시장도 있고 예, 야외 공터도 있고 다양한 그런 시장들이 모인 집합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네, 함경북도 청진에 있는 수남시장은 북한에서 가장 큰 시장으로 전체 면적이 우리나라 동대문 시장의 2배에 달하고요. 매대 수만 해도 무려 16,700여 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청진 수남시장은 큰 걸로 유명한 곳. 크고 그
물건도 많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보게 되면 그게 열차로 말하면 한승역이라고 말하면 적합한 게 이제 거기서 라진 선봉에서 들어오는 공업품이 수남시장을 걸쳐서 양강도 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 들어오는 일본 중고 냉장고 이런 물건들이 그 수남시장을 통해서 또 양강도 자강도로 들어오는 거예요. 중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 수남시장이. 그 수남시장 가서 뭐 물건 팔아보셨다고요? 해상 같은 경우에는 중국을 통해서 이제 가전제품들이 많이 넘어옵니다. 그 히터. 그리고 이제 남자들, 여자들 고급 구두가 많이 넘어와서 그 구두나 히터들이 평양, 평성으로 다 나갑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고급 구두를 한 2포대 정도 갖고 갔는데 도매를 해주려고 보니까 그 엄청 가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막 수남시장을 돌아다니는데 공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자리가 막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관리원하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이제 도매를 하던 사람들이 소매라는 건 개 하나씩 파는 데인데 장세를 일반 사람이 3,000원 내면 당신이 10배 내면 여기 앉아서 당신이 마음껏 진열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기억이 지금도 잊지 않지는 게 3,000원 정도 했어요. 장세를 3만 원 냈어요. 그래서 그때 거기서 하루 종일 해서 거의 다 팔고 왔어요. 아니 근데 외부인인데 들어갔어요? 예, 그렇죠. 가능합니다. 아 그럼 뭐 허가 받아야 되죠? 뭐 절차가 있을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시장 관리원한테 승인을 받는 거죠. 하루만? 예, 하루만. 예, 시간당 그냥 오늘 저녁까지 팔겠다 해서. 오, 이게 상당히 이게 시스템이 아주 착착 잘 갖춰져 있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제가 물건을 팔기 시작하니까 신발 매장 사람들이 와서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당신네가 신발을 이렇게 10,000원짜리를 8,000원에 팔기 때문에 우리 매장 사람들은 못 판다. 당장 일어나라. 근데 저는 장세를 10배를 냈기 때문에 내 물건을 내가 세금을 내고 파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에 그렇게 관리원이 그렇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격도 담합을 한다는 얘기죠. 네. 지금 우리나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렇죠. 예. 아니 좀 넉넉히 보고 있었어요. 아 진짜 똑같네요, 우리나라. 북한 종합시장에서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절차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요. 우선 자리를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자리를 일단은 해결을 한 다음에 재정가. 재정가는 나라 재정을 관리하는 재정가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내가 매일매일 국가에 내야 되는 개인 납부금. 그다음에 또 내가 이 자리를 주고 돈을 주고 샀지만 매일매일 요 자리세. 그 사용료. 예, 사용료. 이거를 같이 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참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자리세는 내 개인이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 자리세는 100원, 200원이 아니에요. 공업품 자리 같은 거는 이제 내 자리 하나가 막 이제 100만 원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100만 원이요? 근데 그것도 공업품 자리도 끝자리냐 가운데 자리냐 첫 자리냐에 많이 관계되는데 인간의 심리가 같은 옷을 쫙 같이 널어놓으면 처음엔 쓱 지나가요. 그러다 마지막까지 가보고 다시 돌아오면서 중간 사람한테 사는 거거든요. 똑같구나. 그래서 저희도 보면 같은 공업품이도 첫 자리는 800만 원이지만 가운데 자리는 1,000만 원 막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비례를 친다면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가격 차가 많이 납니다. 이제 목 좋은 곳에 따라서 막 엄청난. 그렇죠. 야, 이게 단위가 다르네요. 아 근데 이 장세를 매일 내려면 좀 부담이 되지 않나요? 근데 부담은 되죠.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장세라는 것도 그렇게 막 이자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에 따라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험악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 가치가 많이 나는 옷을 파는 사람한테는 장세가 좀 세게 매어지지만 그 밖에 뭐 일반 자파나 이런 걸 파는 사람들은 장세가 좀 약하게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사람들은 큰 옷을 하나 팔게 되면 뭐 본전이 800원짜리를 제가 1,200에 팔면 400이 남기 때문에 그 장세가 별로 부담되지는 않지만 거짓말을 합니다. 마수거리도 못했다. 예, 어떻게든 좀 깎으려고. 네. 미친다. 여기나 거기나 장사하는 사람들은 똑같네요. 똑같습니다. 네. 네, 사람 사는 세상은 똑같다라는 말이 100배 공감이 됩니다. 세계 어딜 가든 꼭 가봐야 할 곳이 바로 시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야 그 나라가 보이고 사람이 보인다. 오늘 북한 시장 이야기하니까요. 북한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이어서 북한 시장 이야기 계속 나눠볼 텐데요. 이 북한 시장 물건이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 그리고 또 이 때문에 그 새로운 직업들, 뭐 예를 들어서 아이돌봄 서비스 이런 네. 것들도 새로 생기고 있다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합니다.